자, 오늘 대우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시장은 미래를 먼저 산다. 제목이 좀 심오하죠? 자,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너무 좋죠? 오늘도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흐름 자체가 좋아요. 정배의 형태에 누가 봐도 지금 상승 추세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이 종식된다, 휴전된다, 완화된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시장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간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는요 여전히 현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가는 이전보다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압박은 받고 있죠. 실적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현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지나간 사실이 아니라 아직 숫자로 찍히지 않는 미래를 먼저 가격에 얹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항상 한 템포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해요. 단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간이 동시에 겹쳐 있을 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유가 비용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안정, 이제 완화가 되니까 안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재건에 대한 부분 숨을 틔우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구조 자체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가격 위에 동시에 얹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음을 보고 준비를 합니다. 둘 다 맞지만 바라보는 시간이 다르다. 그러면 어떤 자들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필요한 건 정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보는 사실 넘쳐나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시장은 무엇을 미리 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 순간 뉴스는 뭐가 된다? 배경이 된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뉴스는 배경이 되고 가격은 신호가 됩니다. 지금 가격이 버티고 있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차트를 다시 보면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거래 터지고 있고 이쁘게 정배의 형태이고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다음 장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기서 갈려요.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리스크만 보고 누군가는 구조를 봅니다. 차이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을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736-8354, 이게 제 번호인데 편하게 질문하세요.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제가 만든 보고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장은 가장 먼 시간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합니다. 눈앞의 숫자는 흔들림을 만들고 조금 앞의 길에는 가격을 지지하고 멀리 있는 변화는 밸류 자체를 다시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단계다. 가장 느리지만 가장 강한 변화가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악재가 가득하지만. 왜 악재라고 할까요? 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 환율 박살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원래는 주가가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상승하고 있어요.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밸류 자체를 다시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 보는 방식도 여기서 갈려요. 이 회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로 단순히 건설사로만 보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놓친 겁니다. 지금 이 회사는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흐름이 지나가는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죠.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수요가 끊이지 않는 구조 위에 올라가는 자산입니다.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동안 계속 현금 흐름이 쌓이는 구조다. 이 구조를 확보하는 순간 기업은 프로젝트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이 이걸 보기 시작하면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움직임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재건이죠. 대우건설이 중동에서 워낙에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중동 전쟁이 완화되면 재건에 대한 그런 수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금리 안정화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 미래 구조에 대한 선점 경쟁입니다. 단기 재료는 불을 붙였을 뿐이고 실제 에너지는 쌓여있던 기대가 한 방향으로 풀린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죠?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맞는다고 해서 속도까지 맞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항상 한 박자 늦게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비용은 먼저 반영이 되죠. 그런데 성과는 나중에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신으로 밀어붙이는 구간이 아니라 간격을 설계하는 구간이다. 얼마나 오를지가 아니라 어디서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시장은 정보로 나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시점. 이거 중요해요. 시점으로 나뉩니다. 이미 일어날 일을 따라가는 사람과 아직 일어나지 않는 흐름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 지금 대우건설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처사가 막 시작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겹쳐 있어서 그럴 뿐입니다. 지금 금리가 점점 안정될 겁니다. 완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물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뷰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인하할 수 있는 흐름,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지만 동결로 가게 된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금리 동결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생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건설 중도행의 인프라가 많습니다. 완화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재건에 대한 수주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인프라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지금도 급등하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렬이 막 시작된 차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 정보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판을 읽을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솔직히 진입할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진입할 수 있어요? 무서우실 것 같은데요. 과연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대기를 해야 될 것인가? 관찰해야 될 구간인가?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여기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요. 어디서 눌리는가?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눌림목 타이밍을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볼 수 있는 기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지금 당장 010-773-8354 문자 내용에 대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린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서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서 눌릴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기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판을 짜야 되는지 그 기준들도 다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리미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사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딱 하나 해주실 것은 010-773-8354 문자 내용에 대우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PPT 만들면서 얼마나 제가 피곤한 줄 아십니까? 뉴스 자체가 바로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뉴스의 흐름도 다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판이 흘러가는지 이것들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차트에 반영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원래 되어나면 한국 시장 박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가 바뀌었다. 가장 큰 구조가 일단 AI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예금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코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시장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의 힘이 이전보다는 강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 하락을 해야 되지만 대우건설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가를 찾는 거,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거를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뉴스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준들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010-773-8354 문자 내용에 대우라고 지금 당장 남겨놓으세요.